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5일 그리고 2024년 전력 9월 11일 킹스코트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희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현우 본부장하고 윤원숙 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점점 날씨가 한국에서도 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이제 쌀쌀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오늘 먼저 이대왕께서 이제 전전공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외에 천일국 깃발을 입어주신 5군데 날씨를 한번 좀 다시 알아보면서 천일국의 용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평 테네시는 기온이 10도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은 맑은 날씨랍니다. 오늘 23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대체로 맑고 그리고 pleasant 상쾌한 날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일부 흐리고 7도까지 내려가면서 내일은 24도 최고 기온, 일부 맑고 그리고 nice and warm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하여튼 좋은 날씨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펜실베니아 천일국은 봅시다. 천일궁은 현재 2도입니다. 2도. 와, 지금 쌀쌀하네요. 이제 2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24도까지 올라가고 very warm. 그러니까 24도가 very warm이네요. 아주 따뜻한 날씨랍니다. 그리고 섬선, 태양이 햇빛이 좀 나오긴 나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7도, 주로 흐리고 그리고 내일은 일부 맑고 그리고 또 very warm이랍니다. very warm, 26도가 very warm이래요. 그리고 텍사스는 오늘 아침부터 20도입니다. 20도고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31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휴메드 습하고 그리고 바람이 좀 분답니다. 그리고 21도가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 될 것이고 내일은 28도. 28도고 내일은 좀 소나기가 강하게 올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순천 전전궁은 현재 맑은 하늘 밑에서 16도 기온입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네요. 그럼 오늘 10도까지 오늘 밤에는 내려갔다가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 내일은 26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6도지만 very warm이라는 말은 없네요. 더 높아야 very warm이라는 인가 봐요. 그리고 일본의 금마 전전궁은 18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9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아버님 말씀 전성경 참부모 중에서 제6장 참부모와 우리. 기포천성경 23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단락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부모의 심정을 대신하여 혹은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입장이 됐다면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이 비로소 행복의 동산의 문을 열 수 있고 행진에 들어가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소망의 국민과 국가가 현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의 심정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망의 세계를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는 지상천국이고 그리고 전산천국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어제 말이죠. 어제 훈독 내용에는 아버님께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유토피아. 지금 인간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유토피아를 찾아왔다, 역사적으로 찾아왔다고 할 수도 있죠.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타마스 모어인가 그 단어를 먼저 만든 사람은 하여튼 아이러니컬한
뜻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원래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부정적인, 예, 것이었는데, 역시 인간은 그래도 우리가 본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본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본심 중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에, 원래 바라시던 그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세계가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면은 모든 세계가 다 잘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그래서 권력을 다투고 하여튼 자기가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토피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하는 유토피아 만들자라는 것이 로마 제왕들의 꿈이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이라든가 그리고 로스차일드라든가 그리고 그런 세계 엘리트들은 우리를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죠.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요.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게 우리가 어보션, 낙태를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한번 다시 만약에 이제 죽고 다시 이제 살아난다면은 어떤 형태로 태어나고 싶냐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태어나고 싶대. 바이러스, 바이러스. 세균.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커요. 바이러스로 태어나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리고 이 세계 인구를 줄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런 머리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적, 외적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양자, 전자도 다 내적인 면이 있으니까. 자기부터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그래,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찰스. 찰스는 아들이고, 아들이고. 그 사람의 조상이 드라큘라. 실제 드라큘라의 전설의 모델이 된 그 사람의 필립 공의 조상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스 왕가의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에요. 그쪽 원래 영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런 사탄적인 엘리트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정반대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가정,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점점점점 쌓아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상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앙은행 가상화폐 CBDC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길 것이고, 거의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아니면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지금 CBDC를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도 포함하고. 미국은 좀 애매해요. 물론 뒤에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CBDC는 사람의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도구예요. 당신은 이번 달에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네요.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슈퍼에 가도 고기는 못 사게 합니다. 이런 돈을 말이죠. 돈을 갖다가 그런 위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는 돈에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예. 돈에 기한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사용하지 하지 않으면은 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은 점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 체제를 이제 좀 더 강화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예. 다행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실패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희생당하는. 희생.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가사에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희생당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으로 죽어가고 하여튼 희생당하는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루 빨리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좀 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상하다 그럴까, 희한하다 그럴까. 미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 언론에서 얼마나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원 의장을 못 뽑아요. 참 곤란하네. 그럼 마비되네요. 마비예요. 어. 그래서 하원의 의원회들은 돌아가요.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회에서 법안을 다 준비하면은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그것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그런 투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 딱 중단돼 버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톱 상태. 예. 그러니까 하원이 그렇게 되면은 상원도 아무리 자기들이 잘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해야 돼. 민주주의니까. 법안이 대통령한테 가려면은 그러면 하원, 상원 양쪽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 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원래 의장을 선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안에서 공화당이 분열되고 있는 거죠. 네. 아벨 카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몇 명이 지금은 원래 8명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하여튼 원래 8명이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8명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하야했어요. 그렇죠. 낙선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하원 의석의 과반수를 얻어야 의장이 돼요. 근데 민주당은 자기들의 후보가 있어요. 하킴 제프리스라는 그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은 계속 100% 이제 하킴 제프리스 자기 편. 민주당의 대표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표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야 과반수가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소수이니까. 아무튼 계속 그러면 공화당은 한 사람을 밀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동적으로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정식 후보로 세운 사람이 지금까지 3명이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또 4번째가 썼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당에서 세운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4명을 넘으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공화당이 다수 이 8명이 이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는 그 라이노가 또 20명 이상이 있어요. 라이노. 20명에서 25명이에요. 그것도 뭐 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20명 정도가 있어요. 20에서 25명 정도. 그래서 양쪽이 다 이쪽이 세우면은 이쪽이 반대하고 이쪽이 세우면은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그 의장 후보로 나섰다가 안 됐어요. 오늘 또 4번째로 이번은 반드시 할 거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거 추가 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바이든은. 근데 안 돼요. 하원에서 승인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바이든이 뭐 하고 싶어도 못하네.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예. 못하게 하네. 예, 예. 잘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이건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용기해서 뭔가 예, 협조하시는 것 같아. 그래. 오늘 4번째 의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결과를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7일이면은 다시 이제 돈이 받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원래 회계 연도가 9월 말까지니까 10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 예산을 가결하고 그리고 상원 하원에서 다 가결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자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11월 17일까지는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17일이면 그 기한도 오니까 그날까지 이제 그 하원 의장을 만일에 뽑지 못하면은 이제 정부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또 찍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맨날 찍는 다음에. 이거 찍는 문제가 아니에요. 찍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월급도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고. 군인들도 공급이 안 나와요. 좀 문제. 그건 좀 문제지. 군인들은 줘야지. 네. 그럼 안 싸운다고 다 버티고 나오면 먹고 살아야 뭔가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것도 미국이 지금 미국의 그 힘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카오스 상태를 통해서 표적 수사. 그리고 이제 그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받고 있어요.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뉴욕주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됐고, 그래도 트럼프는 계속 싸우고, 그리고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아주 이건 역사상 없었던 그런 희한한 일입니다. 그게 좀 하늘이 낸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잘 좀 했으면 원래 정치하던 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렇게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예. 정치하던 사람이면 계엄령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께서 요새 자주 하시는 말씀, 아마 오늘 한국 예배에서도 아마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 역사상을 보니까 나라의 운명이 한 개인에게 걸려 있었던 일이 이번이 3번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은 아니면은
조지 워싱턴이 이제 독립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 노예들이 일하고 그러겠지. 하여튼 그저 영국의 지금 캐나다 일부가 됐을 거예요. 음. 그냥 그저 영국 그 선교도 제국 영국 제국의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의 그저 일부로서 계속 살았을 계속 남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나중에 뭐그 왕을 영국 왕을 이제 그저 국가 원수로 모시면서 그뭐 대영 연방이라고 그러나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링컨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예, 통합된 나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신념이 아주 강했어요. 노예해방.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남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발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이 아주 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부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겼고 링컨이 아니었으면은 링컨이 만약에 그때 이기지 못했으면은 역시 미국은 오늘날 분열된 나라로 계속 남았을 것이고 오늘처럼 그 세계 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동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트럼프도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운명이 조지 워싱턴하고 아브라함 링컨에 걸렸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자주 영어 설교 중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오늘 한국어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많은 미국 시민이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있어요. 공화당 유권자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찍었던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도 말이죠. 유대인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민주당을 찍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민주당 중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깜짝 놀라는 일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테러 집단인데. 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좀 있어요. 특히 유대인은 미국 엘리트 중에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미국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도 그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마스를 지지? 누가? 민주당의 일부 민주당. 민주당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민주당이 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런다며. 아니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이야 그러겠지요. 왜? 뭐든지 반대로 해야 되니까 뭐든지 반대로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기독교 왕국 유대 왕국 쳐주셔야 되니까 사탄이니까. 근데 민주당의 지도자들도 그 유대인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원 원내 정부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면서 팔레스타인의 깃발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걸어놓은 민주당 의원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럼 배짱도 좋네. 네. 아무튼 지금은 아주 말도 못하는 혼란 시대야. 그렇죠. 그렇죠. 혼란 시대고 그러나 그 혼란 시대지만 하나님이 그 혼란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면은 안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5%죠. 5%.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건강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비 경호 잘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음, 포기하지 마. 뭐 경비는 전임 대통령이니까 그 시크릿 서비스 그 경호대가 자동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뭐 본격적인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어떤 장난을 칠 것인지 우리가 걱정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루어지려고 이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나를 살려주셔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죽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애들이 편한 대로 그렇죠, 이상 세계를 그렇죠.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죽을까봐 그러지 마세요. 네. 어른들이 돼가지고 참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방송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